자,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뉴스들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장시작 이전에 공개가 되는데 예상보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매출액이 4조 6,3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75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분기보다 각각 4%와 13% 줄어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1조 4천억 원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밝혔고 올해 투자 규모도 계획보다 더욱더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부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현대차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중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오늘 이번 주 중으로 사상 처음 중간 배당 일정과 규모를 확정 짓겠다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간 배당금의 규모는 주당 1,000원 안팎입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0.7%의 수준인데요. 이번 주 중에 확정될 경우에는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기업 회생 절차로 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동양시멘트의 본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총 5곳이 입찰을 신청했는데요. 삼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그리고 한일아세아시멘트 컨소시엄, 유진기업과 한행컴퍼니, 레미콘 협동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삼표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양시멘트 주가의 2배인 14,000원을 주당 인수가격으로 제시했는데요. 최대 1조 1,000억 원까지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업체인 OC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2억 원으로 전년보다 78%나 급감했는데요. 3분기에는 이제 영업 적자까지 예상하면서 오늘 주가는 13%가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반등도 미미하고 공장에서의 가스 유출 사고로 일부 설비 가동도 중단돼서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OCI는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신증권 광면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하이닉스가 16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의 어떤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실적 우려인 만큼 끌어내리는 요인이 실적 우려인 만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8,591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3개월에 걸쳐서 취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일단은 공교롭게도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됐던 시점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려는 어떤 시장에 좀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를 조금 이제 거둘 수 있는 것은 현금 보유액이 4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물 구조가 탄탄해서 자금을 조달 따로 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16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의미는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자사주 매입 카드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어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은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적이나 후발주자들의 추격 등 향후 실적 우려 탓이 큰데 오히려 이제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 쪽으로 자금을 쓰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투자가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 의견은 중립을 들이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의 경쟁력 확보 여부에 좀 더 주시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이 보이는 시점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단 주주 친화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지 실적 자체가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중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가 강달러하고 중간 배당 기대감이 지금 상승 중인데요. 오전에 이제 전일보다 3.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어떤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는 등 환율 효과가 반영이 됐고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간 현대차는 엔화 약세의 어떤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사실 고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나타났고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의 어떤 의지를 시장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2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차원에서 중간 배당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한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입하시기보다는 실적과 어떤 배당 수준이 확실히 확정이 된 이후에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12만 원대 정도에서 13만 원 이하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1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호재가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에서 일단 중간 배당 1,000원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본입찰 마감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표가 지금 시가의 2배 정도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공적인 피인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양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시멘트 오늘 주가 굉장히 흐름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동양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 동양시멘트 또한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양시멘트 지분을 54.69%를 가지고 있는 동양이 어떤 동양시멘트에 대한 매각 절차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동양시멘트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장중한 때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17.57%까지 상승을 했다가 약보합권까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인수전은 5파전으로 압축이 됐었는데 매각 주관사 삼성 KPMG에 따르면 일단 한일시멘트 아시아 컨소시엄이라든가 삼표라든가 유진기업 그리고 한행컴퍼니 한국레미콘 5개의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매각 가격이 최대 8천억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3표 컨소시엄이 경영권 지분에 대해서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심은 시멘트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각각 의향서를 제출한 5개 후보들이 동양시멘트 인수를 통해서 각각 그리고 있는 그림과 시너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동양시멘트가 동양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까지 갔었던 것도 맞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알짜 기업입니다. 문제는 인수 가격이 만약에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 승자의 저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협상자가 확실하게 선정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사실 지금은 중립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인수 이후에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써낸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는 좀 중립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일단 불확실성 여전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네요.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중복이자 대서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닭 한 마리 하러 갈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덥고 습한 날씨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